네, 해양수산부 산하 16개 공공기관 가운데 기관장 12명이 올해 교체 대상입니다. 이 해수부 출신 고위 관료들이 그런데 잇따라 자리를 차지하거나 응모를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부른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된 해양 마피아가 부활하고 있다는 비판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운 금융 업무를 하는 자산 규모 8조 원 상당의 한국해양진흥공사입니다.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인 이곳 새 사장 공모에 지난해 8월까지 해양수산부 차관을 지낸 김양수 씨가 응모했습니다. 면접까지 통과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 해수부 퇴직 관료가 이제 부산에 이런 공공기관에 와서는 안 된다 하는 게 되게 시민들의 생각이고요. 자꾸 이렇게 한다면 정말 부산 시민을 원호하는 처사입니다. 취업심사 대상 기관인 부산항만공사 새 사장에는 강준석 전 해수부 차관이 응모를 준비 중입니다. 공직자윤리법상 3년간 유관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을 이틀 차이로 가까스로 피해갔습니다. 하지만 관료 생활 대부분을 수산 분야에서 일했고 지난해 21대 총선에서 부산 남구 갑의 여당 후보로 출마해 낙하산 논란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다시 해수부 관료가 사장으로 내정된다면 그건 공사 임직원을 무시하는 처사고 우리 노조는 필사적으로 반대하고 저항할 것입니다. 해수부 산하 16개 공공기관 가운데 12곳 기관장이 올해 교체 대상입니다. 올해 1월 해양조사협회 이사장을 시작으로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 등 해수부 고위관료 출신들이 잇따라 기관장 자리를 꿰찼습니다. 이미 교체된 4곳 가운데 이사장 3명이 해수부 관료 출신입니다. 게다가 이 3명 중 2명은 퇴직 6개월 안에 공공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정부 지침마저 무시하고 퇴직하자마자 산하기관장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에 퇴직 공무원이 공기업과 또 업무 연관성이 깊은 산하기관에 가지 못하도록 공직자윤리법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앞서 보도를 보니까 법 강화가 무색하게 느껴질 정도인데 좀 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훈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 공직자윤리법 이게 세월호 참사 같은 사회적 참사를 좀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더 강화가 된 건데 지금 보도 내용을 보니까 강화됐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2014년 그 세월호 참사 당시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 게 바로 해양 마피아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해양수산부 관료들이 그 산하 유관기관의 보직들을 독점하면서 이게 그 관리 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렇게 네. 본 거죠. 그래서 그 당시 그의 그 퇴직 공무원의 취업 제한 대상을 그 시장형 공기업과 안전 감독, 인허가 규제, 조달 관련 공직 유관 단체까지 확대하고 취업 제한 기간도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습니다. 네. 특히 그 2급 이상 공무원 등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업무상 관련성의 범위를 그 개인 업무가 아니라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기관 전체 업무로 확대 해석하게 했습니다. 이 개정안대로라면 고위직일수록 그 관계 기관에 취업하기가 어려운 셈입니다. 네. 그리고 공직자윤리법 2014년도 그 개정 이유를 보면 그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과 업무 취급 제한을 강화함으로써 민관 유착의 그 부작용을 방지하고 공무 수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한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강화된 개정안만 보면 정부 고위 관료들이 퇴직 후에 이제 유관기관에 취업하는 사례는 나오지 않았어야 되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예. 2014년 그 공직자윤리법 이제 개정 당시에 예. 그 정부 공직자 그 윤리위원회에서 취업 심사 결과를 이제 공개하도록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인사혁신처에서는 취업 심사 대상 기관을 매년 이렇게 고시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그 6월부터 그 5월까지 1년 동안의 그 취업 그 심사 대상 그 결과를 한번 네. 분석을 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그 취업을 제한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건수는 이제 전체 1000여 건 가운데 190여 건에 불과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심사 대상자 가운데 82%는 심사를 통과해서 무난히 취업한 겁니다.
이 수치대로라면 공직자윤리법 강화안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봐도 사실 무방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다 그 인사혁신처가 이제 해마다 고시하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 공직유관단체도 전체 그 공직유관단체의 15%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관폐화를 막기 위해서 취업 제한 기관 수를 더 늘리고 예외 기준을 더 엄격히 해서 심사를 더 강화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퇴직 공무원을 임원으로 선임하려면 퇴직 이후에 6개월 이상으로 한다. 이 원칙을 지침으로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퇴직 후 3년으로 제한한 공직자윤리법 이거랑 좀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 것 그렇죠.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2018년 3월 기획재정부가 만든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입니다. 이게. 네네. 근데 거기 이제 45조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장이 퇴직 공무원을 임원으로 임명할 경우에는 퇴직 후 6개월에 경과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네. 보셨지만 그 공직자윤리법 17조 개정안에는 퇴직 후 3년을 이제 제한 기간으로 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이것보다 훨씬 느슨하게 만든 건데 사실 법을 무시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는 그렇네요. 겁니다. 예. 게다가 이제 정부 업무의 이관 위탁 업무 또 그 기관 업무의 특성 등으로 해당 분야 퇴직 공무원을 그 선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6개월 원칙조차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예외 조항까지 뒀거든요. 네. 사실상 유관부처 퇴직 공무원을 임원으로 그렇네요. 뽑으라 하는 예. 거와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그 김양수 해수부 전 차관이 앞서 보셨지만 이제 사장의 응모를 했는데 그게 이제 한국해양진흥공사거든요. 여기 사장 공모 기준에도 이 조항을 그대로 인용해서 공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세월호 같은 참사를 막겠다고 만들어 놓은 법을 현 정부에서 지침까지 만들어서 무시하고 또 관폐화를 부활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을 사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깝다 이렇게 말할 수 그래서 있겠습니다. 퇴직 공무원의 전문성, 뭐 경륜 등이 주는 장점도 있겠지만 그간에 저희가 봐왔던 거는 뭐 유착 비리 등의 부작용이 너무 컸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걸 좀 막기 위해서 이런 원칙들 보다 좀 정교하고 엄격하게 지켜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